기초적인 문제고요. 분산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그래도 기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평균 분산 개념을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가볍게 풀어봅시다. 자, 일단 평균을 구할 건데요. 숫자 5개가 간단한 숫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뭐 평균을 계산할 때 특별히 뭐 다른 방식으로 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값들을 뭐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자료의 개수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뭐 덧셈을 할 때는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 8점, 10점이라는 건 그냥 9점, 9점이라고 보면 되니까 9점이 4개고 7점이 하나니까 9, 4, 36에다가 뭐 7점 더해서 총점이 43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43점 기준으로 평균 계산하면 자, 8.6점이 자, 평균이 될 거예요. 자, 이 평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편차를 계산하게 되면 자, 자료 바로 밑에다가 쓰면 8.6과 얼마가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편차들을 구하면 자, 편차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편차의 합계가 0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양수인 애들을 다 더해주면 2.2가 나오고 음수인 것들 더해주면 마이너스 2.2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편차의 합계를 다 더해주면 0이 나온다. 언제? 평균을 가지고 편차를 구할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분산은 한마디로 뭔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차의 제곱들을 다 더하라는 의미예요. 이 기호는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전체 자료의 개수 5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0.4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0.6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0.4의 제곱은 2번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수식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의 제곱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렇게 다 더해준 다음에 5로 나눠주면, 그게 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계산만 마무리하면 뭐 정답이 나오는 건데, 귀찮기는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산이라는 게, 평균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숫자로 나오면, 분산이라는 숫자도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0점 얼마라는 이런 숫자들을 전부 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더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숫자들이 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더 간단하게 안 나오는구나. 분산이라는 건 간단하게 나올 수 없는 값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0.32, 0.68, 계속 덧셈을 해 나가면 2.64, 마저 더하면 얼마인가요? 4.2인가요? 5.2가 나오죠? 5.2가 나와서 자, 여러분들 이거를 5로 나눠주면 1.04. 자, 이렇게 계산되니까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어, 보시다시피 뭐 저도 뭐 설명하면서 물론 풀긴 했지만 이 계산식을 이렇게 일일이 쓰면서 푼다라고 하면 좀 번거롭죠. 저는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깔끔하게 풀이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뭐 저야 여러분들한테 풀이 과정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서 풀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확인했겠지만 쓰면서 풀면 시간이 많이 소비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때 실전에서는 이렇게 식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푸는 느낌보다는 그냥 바로 어떤 개념인지 아니까 위에 제가 편차 적어 놨죠? 그러면 그냥 그 바로 밑에다가 내가 뭐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아실 테니까요. 이런 느낌으로 계산해 주시고 덧셈도 쉽지 않죠? 덧셈도 빨리 하는 연습을 해두면 당연히 이제
좀 편해지는데, 저는 덧셈을 할 때는 이렇게 사이즈가 비슷한 애들끼리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또 이렇게 더해주면 2.64였나요? 그러면 또 마지막 두 숫자의 사이즈가 비슷해지죠? 좀 이런 식으로 덧셈을 하는데, 덧셈을 할 때는 보수라는 게 있어요. 보수를 이용해서 덧셈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의 숫자들끼리 덧셈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뭐 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간단한 문제니까 좀 다른 풀이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분산을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배웠던 내용인데,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곱들을 다 더하고 걔네들의 평균을 내요. 자, 이거는 제곱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요. 음.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어쨌든 평균이라는 걸 구하고 나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위에 나와 있는 9, 8, 9, 17. 자, 이 값들을 다 제곱을 해요. 아까랑 다른 점은 소수점으로 숫자가 내려가진 않으니까 이 제곱이 간단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계산을 뭐 마저 해보면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 8.6이었죠? 자, 요거의 제곱을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나마 풀이 과정을 좀 단축시킨다 하면 이게 어떤 값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8.6에 제곱하면 여러분들 어떤 숫자가 나오고 그 소수점 뒤에 6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거든요. 소수점 뒤에 두 번째 자리 숫자가 6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음, 뺄셈을 해 주시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0.04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끝자리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계산하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를 고르는 문제, 보기를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를 뭐 합다형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합다형 문제라는 거 뭐 그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에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답을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택지들 위주로 최단 시간 안에 답을 낼 수 있도록 모든 선택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좋은 선택지 위주로 풀이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겠죠. 사람마다 어떤 내용이 쉽다 어렵다라는 그 기준은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런 선택지가 좀 쉽고 이런 선택지는 좀 까다롭구나 라고 판단이 드는 게 있다면 그런 애들 위주로 빠르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자, 중앙에 위치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학생의 점수. 이거는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위에 점수가 나열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요 사람 수가 지금 보면은 5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대칭 형태로 나열돼 있죠. 5점 기준으로 5점보다 많은 애들도 적은 애들도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점수가 분포하고 있다는 건 5점이 어떻게 보면 평균이라는 거고 5점이 또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에 오는 숫자가 배치되는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좌우로 대칭인 형태의 자료가 나오면 뭐 흔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 5점, 가운데 값 있죠? 가운데 값. 자, 이게 곧 평균이고 이게 곧 중앙값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면 평균과 중앙값은 이렇게 같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A였습니다.
자, 중앙값이 5라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묻는 문제니까 사실은 B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C랑 D를 확인하면서 정답을 내야 돼요. 자, C, 학급의 체육 점수 산술 평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평균 값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5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받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구한 평균, 산술 평균과 다르다. 자, 이거는 최고점이랑 최저점은 학생들이 받은 점수니까 1점이랑 9점이에요. 간혹 10점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받은 점수 중에 최저는 1점, 최고는 9점입니다. 얘네를 제외하고 구한 산술평균과 다르다라고 했는데 요 둘의 평균도 5점이죠. 이 둘의 평균도 5점이니까 평균 5점인 그룹에서 평균이 5점인 애들을 덜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평균값이 달라지지 않을 거고 저희가 평균을 일일이 구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어차피 1점이랑 9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봐도 5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것이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술 평균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C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평균이 5점인 그룹에서 평균 5점인 애들을 더해도 또는 빼도 평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평균이 5점인 그룹에서 평균이 5점보다 더 높은 애들을 더하면 평균이 높아지고 평균 5점인 그룹 안에서 이렇게 6점인 애를 빼내면 평균이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내용이었고요. 특별히 평균을 계산할 필요는 없는 애였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거 계산한다 생각하면 시험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이제, D의 내용을 보면 되겠죠? 학급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받은 점수는 5점이다. 자, 여러분들 최빈값을 말하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최빈값, 중앙값 이런 개념만 알면 잘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최빈값 5점 맞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 문제였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개념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 번쯤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념만 잘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주니까요. 쉬운 문제를 꼬박꼬박 맞힌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이랑 4번 문제. 자, 조금은 복잡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걸 이해해서 풀이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정말 빈출 유형이에요. 정말 빈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수리 영역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자원관리 능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아무 데서나 나올 수 있는 뭐 대표적인 문제로 여러 시험에서 그동안 계속 나와왔고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저희 이제 교육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과 자원관리 능력을 다루는 파트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하는데, 저희 과제 문제 푸셨으니까, 수리 능력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이번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해당 유형은 나중에 자원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집중적으로 다룰 때, 그때 조금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자, 일단 해당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해당 문제는 하나의 자료를 보고 두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 그런 구성인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 구성을 먼저 보고 풀이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잘 보세요. 3번 같은 문제는 최저점자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 네명의 점수를 구할 때 최저점자가 누구인지, 점수가 제일 낮은 애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몇 점을 받았는지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81점, 62점 이런 식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누가 제일 점수가 낮은지만 파악하면 돼서 이 3번 문제는,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죠. 여기서도 평균은 조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건 간단히. 왜냐하면 평균을 우리가 직접 구하는 느낌보다는 평균이 75냐, 70이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70이냐, 75냐만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이따가 풀이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가평균으로 놓고 편차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해 주실 수 있고, 표준 편차라는 건 A, B, C 개개인의 점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얘네들의 점수를 우리가 정확히 계산해야 됩니다. 이걸 계산하지 않으면 표준 편차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의 자료에 여러 개의 이제 문제가 이렇게 엮여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풀이할지를 문제 구성을 통해 미리 생각을 하는데요. 3번 문제나 4번 문제의 평균에 대한 이런 질문은 구체적으로 A, B, C, D가 정확하게 몇 점을 받았는지 몰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보여는 드리겠는데, 몰라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 우리가 풀 수 있을 거라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고, 개개인의 종합 점수를 결국에는 구해서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번 문제까지 맞힐 생각으로 푼다면 어차피 이 네명의 점수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계산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3번 같은 문제가 물론 있지만 4번도 풀 생각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계산을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제 설명을 드려보세요. 3번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업무 성과 40%, 업무 역량 20%, 조직 역량 30, 구성원 평가 10%. 자, 이렇게 가중치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가중치를 적용해서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라는 건 이 의미예요. A의 점수는 자, 업무 성과 60점이고요. 이게 40% 반영됩니다. 자, 업무 역량 50점이고요. 이게 20%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역량 80점이고 자, 이게 30% 반영되죠. 이렇게 얘가 항목별로 받은 점수에 대해서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가중치를 이렇게 곱해서 합계를 내주시면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자, 48, 56, 66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A가 66점이다라는 거 계산하고 다른 애들도 일일이 계산을 하면 그게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종 점수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누가 꼴찌인지,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나오는지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 주어진 문제 자체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자, 여기 보시면 각자 받은 이 점수들이 60점, 50점, 80점, 계산하기 어렵지 않게 주어졌고, 또 가중치, 업무 성과 40%, 업무 역량 20%, 이러한 가중치도 계산하기 어렵지 않게 깔끔한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충분히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애예요. 실전에서도 저도 뭐 이 정도면 계산하는데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야. 라고 판단하면 뭐 그냥 풀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좀 더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까지 좀 포함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즉, 계산식이 복잡해지면, 계산해야 할 값들이 많아지면, 그걸 일일이 계산하면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푸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어, 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셨을 때요.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 있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항목이 업무 성과예요. 업무 성과에서 40%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확실히 낮은 점수를 받은 A랑 C가 지금 보면은 뭐 B랑만 비교해도 20점이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20점이 부족한데 얘네들이 나머지 영역에서 이 20점을 극복하려면 나머지 영역에서도 10점, 20점씩 다 많아야만 해요. 가중치가 제일 큰 데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려면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특별히 A랑 C가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버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랑 비슷하거나 다른 애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점수 배치를 대략 봐도 계산하지 않아도 A랑 C 중에 최저점자가 있겠구나라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판단하셨고 A랑 C 중에 누가 점수가 낮은지만 내가 파악하면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점수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A랑 C만 비교하는 느낌으로 가시고요. 얘네들이 같은 점수를 받은 애들은 이렇게 날려버리고 업무 역량은 C가 20점 더 높게 받았죠? 이렇게 누가 더 높은 점수를 어떤 항목에서 받았는지만 체크하시면 결과론적으로 A가 조직 역량과 구성원 평가에서 10점을 더 높게 받았고요. C는 업무 역량에서 20점 더 높게 받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하면 A가 더 점수를 높게 받은 건 조직 역량 30%랑 구성원 평가 10%에서 모두 다 10점씩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만큼인 거고 C죠. C가 점수를 더 많이 받은 부분은 20%에 해당하는 업무 역량에서 20점이니까 자, 그 20점에다가 가중치까지 이렇게 곱해주시는 건데요. 자, 지금 이 두 개 비교하면 둘 다 4점으로 동일한 점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가 몇 점 차이 나는지만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시면 보다 간단하게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A랑 C가 종합 점수가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랑 C의 종합 점수가 똑같으니까 자, 이 문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 어떻게 평가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죠. 자, 업무 성과 점수가 높은 자가 상위 득점자가 된다고 했는데 A랑 C는 업무 성과 점수가 동일합니다. 자, 그럴 때는 해외 프로젝트 참여 여부로 판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도 안 되면 뒤에 내용들까지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A가 그렇지 않은 C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을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A랑 C는 점수로는 동점인데 해외 프로젝트 참여 경험에 따라서 C가 최저점자가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평균 계산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평균이 70이냐 75냐 요 두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이 70이냐 75냐라는 걸 묻는 이 상황에서 70점이 계산이 편하니까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평균이 70점이라면 70점을 기준으로 편차들을 계산했을 때 편차의 합계가 0이 나올 거예요. 자, 만약에 평균이 70이 아니라 75라면 70으로 편차들을 내면 편차들이 양수가 나오겠죠. 자, 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항목별로
여러분들 가중치가 다르죠? 항목별로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항목에서는 점수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평균 점수라는 건 이 개개인이 받은 모든 점수의 총합을 전체 이제 사람 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평균을 내는 데 있어서 A가 업무 성과에서 60점을 받고 B가 80점을 받는 건 둘 다 70점씩 이렇게 받는 거랑 똑같아요. 총점 계산할 때는 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둘이 합치면 140이고 둘이 합치면 140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가중치를 갖는 항목들끼리는 점수를 70점을 기준으로 평탄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B의 요 점수를 A에게 줘서 70, 70으로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에요. C도 70점으로 만든다면 10점을 더했으니까 D에서는 10점을 빼는 거죠. 자, 그래서 업무 성과에서는 얘네들이 받은 점수의 총합이 결국에는 파란색으로 제가 쓴 이런 점수의 총합과 똑같다라고 그냥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나머지도 똑같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개만 딱 바꿔보니까 나머지 점수는 어떤가요? 전부 다 70점 기준으로 정리가 되었고, 70점보다 높은 점수만 남아있죠. 자, 이 얘기는 얘네들의 평균이 70점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70점을 기준으로 편차를 계산하면 편차들이 다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15점, 20점, 10점, 20점 이런 식으로 편차를 계산하면 전부 다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70점을 기준으로 다 점수를 채워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봤을 때 전부 다 70 이상의 숫자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은 70점이 아니라 75점이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평균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가평균 이용해서 편차의 합계가 뭐가 나오냐라는 걸 또 활용하고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균을 직접 계산한다고 하면 약간 멍청하게 푼 거예요. 순진하게 푼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평균이 70이냐 75냐라고 선택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4번의 요 2번처럼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평균이 자, 75점이고요. 자, 위에 A 계산한 것처럼 여러분들 나머지 애들도 점수를 계산해 줘야 돼요. 어, 자세한 계산식은 사실 단순 계산의 반복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정확하게 점수가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것처럼 나왔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확인하시고 혹시 잘 안 나왔다면 해설지 참고해서 계산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는데 분산은 뭐예요? 자, 편차의 제곱 75랑 편차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9, 그다음에 4, 마이너스 9, 14죠. 자, 얘네들을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더해서. 자, 그러면 81 곱하기 2 더하기 16 더하기 196. 자, 요거니까 162죠. 자, 178이에요. 이렇게 더하면 374네요. 자, 374를 여러분들 4로 나눠주면 93.5가 나옵니다. 자, 즉 93.5가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93.5가 분산이니까 여러분들 표준 편차는 루트 93.5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분산은 표준 편차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묻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계산을 정확하게 결국 해야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그냥 다른 고민 없이 바로 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여러분들 도수 분포표가 제시되었습니다.
평균을 계산할 때는 여기 구간의 정 가운데 값, 이걸 계급 값이라고 한다 그랬죠? 계급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요. 자, 문제에서 자, 평균 응답 시간이 50분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50분을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편차의 합계를 구하면 이게 곧 평균이니까 이게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를 할게요. 자, 그럼 50점을 기준으로 편차를 체크하면 마이너스 20, 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자, 0, 20, 40, 60이 되죠. 자, 그러면 편차의 합계를 구할 때, 전에도 한번 확인했던 건데, 이렇게, 편차의 합계가 0이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0이랑 40을 더하면 0이 되고, 마이너스 20이랑 20을 더하면 0이 되니까 이런 애들을 미리 소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32명씩 서로 이렇게 더해주면 편차의 합계가 0이 되니까 걔네를 배제하고 자 여기는 0, 여기는 58 마이너스 32니까 26. 자 이렇게 소거를 하고 32씩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저희가 뭐 x라고 해볼까요? 이걸 x라고 할 때, 자 제가 그러면 요거 두 개도 소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평균보다 작은 쪽에 마이너스 20에 자 지금 건수가 26건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편차의 합계가 0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도 x가 좀 더 큰 숫자일 거예요. 뭐 사실은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소거하고 아래를 x-26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편차가 마이너스 20인 애들이 26명. 자, 편차가 0인 애들이나 문의 건수 0으로 이렇게 소거한 애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편차가 40인 애들이 x-26만큼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편차가 60인 애들이 8명 있습니다. 이거의 합계가 0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x가 들어가 있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를 좀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520, 자, 뒤에는 68에 48, 480이니까 자, 요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 40이 되어야 이게 이 합계가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x-26이 1이 되어야 되니까 x가 27이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과 편차들의 합계에 대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도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A.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먼저 푸셨어야 해요. 푸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바로 해설하는 겁니다. 자, A 볼게요. 국어의 평균 점수는 80점 이상이래요. 이러면 80점 기준으로, 음, 자, 편차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80점 기준으로 편차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셨을 때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지 남는 부분이 많은지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25인데 플러스 쪽은 좀 더 이렇게 숫자가 더 크죠. 플러스는 30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값 소거하고 봐도 음수보다는 양수가 더 크니까 국어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 뭐 매번은 아니지만 평균 점수가 몇 점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묻는 내용에 대해서 몇 점 미만이다라고 묻는 내용에 대해서 늘 가평균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가평균에서 편차의 합계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거 확인하는 방식 있죠? 그걸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A의 내용은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정답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 때 B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요.
음, B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과목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애랑 낮은 애의 평균 점수 차이는 10점 이하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평균 점수 차이를 물어보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세 과목이니까 세 과목 총점이 30점 차이가 나냐 안 나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세 과목 총점이 30점 차이가 나는지 나지 않는지 물어보는데 여기서 B랑 E를 보시면 수학 점수에서 30점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선 15점, 국어에서는 2가 10점 모자라죠? 자, 이렇게 체크하면 결과적으로 2가 총점에서 35점 더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총점 30점 차이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다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평균이 아니라 총점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C 보겠습니다. 자, 가중치를 이렇게 0.4, 0.2, 0.4를 곱해서 구해보랍니다. 자, 여기서는 뭐 40%, 20%, 40% 적용되는 거라서 0.4, 0.2, 0.4 이렇게 줬지만 가중치의 B가 2대 1대 2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가중치의 B를 2대 1대 2 이렇게 놓고 푸셔도 돼요. 자, D의 점수가 가장 크다라는 건 D에 대해서 자, 2 곱하기 95, 1 곱하기 65, 2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바꿔놓고 계산을 해주셔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D가 제일 크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하네요. 자, 일단 D는요. 영어보다 국어랑 수학에서 지금 가중치가 이렇게 두 배가 되니까 실제로 영어랑 수학에서 아니 국어랑 수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얘의 점수의 총합이 가장 클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은 상태예요. 얘가 설령 영어에서는 점수가 아주 낮은 축에 해당하지만 다른 가중치가 두 배나 되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애들보다 점수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D의 점수가 최상위권에 해당하겠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낼 때도 이게 맞다면 당연히 D가 1등인 거고 이게 틀린 내용이라면 D가 아마 2등일 거예요. 그러니까 D가 뭐 3등, 4등, 5등 이렇게 순위가 낮은데 얘가 제일 높다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D가 제일 점수가 제일 높냐라고 물어보면 D는 어차피 1, 2등일 거니까 여러분들은 D가 1, 2등일 텐데 자, 얘랑 점수를 비교할 만한 애가 누가 있는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남아있는 애들 중에 점수가 가장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애가 2입니다. 일단 얘는요, 2는 영어 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남은 두 항목, 가중치가 동일한 국어랑 수학 점수의 합계가 175점이죠. 다른 애들 전부 다 생각해 봤을 때 A, B, C 전부 다 이 국어랑 수학 점수의 단순 합계가 175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중치가 높은 항목에서도 낮은 항목에서도 E가 A, B, C보다는 점수가 전부 다 높아요. 그러면 E가 B랑 D랑 견줄 만한 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의 점수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점수가 동일한 애들은 계산하지 않고 점수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몇 점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확인하고요. 자, D는 가중치가 2인 곳에서 20점을, E는 가중치가 1인 데에서 35점을 더 많이 받은 거라서 가중치까지 고려하면 여러분들 D가 더 높죠. D의 점수가 더 높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가 1등이다라는 내용,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A부터 E의 성별 수학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라고 하네요. 자, 지금 남학생, 여러분들 문제에 주어진 A랑 E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의 평균이 75점, 100점이니까 얘네들의 평균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87.5점이에요. 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에 주어진 B랑 D를 말하는데요.
70점이랑 100점이니까 얘네들의 평균은 85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C를 제외한 나머지의 점수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자, C는 여러분들 85점이거든요. 수학 점수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C가 남학생이어도, 자, 남학생이어도 C가 이렇게 남학생 쪽 점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85점이랑 평균이 85점보다 더 큰 애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렇게 더해도 평균 점수는 85점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가 남학생인 경우에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C가 이제 여학생이라고 하면 평균이 85점인 그룹에 85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합쳐져도 평균이 85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남학생 평균 87.5점보다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지금 이렇게 점수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C의 점수가 85점이라는 점에서 C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수학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더 높게 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지금처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자, 이 중에서 독서를 1회 이상한 사람들의 평균 독서 권수를 물어보네요. 자, 독서를 1회 이상한 30대를 물어보니까 독서를 아예 하지 않은 요 337명은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얘네들을 전부 다 합치면 1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어, 남은 응답자 1권에서 5권 이렇게 책을 읽은 사람의 수가 1000명에서 337명을 뺀 663명이다라는 거 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료들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평균을 구하실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도 마치 도수 분포표처럼 마치 도수 분포표처럼, 여러분들 1, 2, 3, 4, 5권 읽은 사람 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가평균으로 삼으면 편차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위아래로 대칭인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편차의 합계가 0인 애들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소거를 하고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 음수 쪽밖에 없는데, 그래서 평균은 가평균 3건에다가, 자, 더해 주는데요. 편차가 마이너스 2인 애들이 73명, 편차가 마이너스 1인 애들이 16명, 나머지는 전부 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애들이 663명 있으니까 지금처럼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쓰면 3 마이너스 666, 3분의 자, 마이너스 146. 거기다가 16까지 빼면은 162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미리 좀 소개를 할게요. 어, 이런 분수식을 계산할 때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는 이런 나눗셈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될 텐데, 여기서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3분의 2라는 분수가요. 0.6666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지금 분모 663이랑 666이라는 이 숫자 열이 비슷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풀이를 할 겁니다. 즉, 어떻게 풀 거냐면 663분의 162는요, 비슷해요. 뭐랑? 666, 6666분의
162랑 비슷하죠.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자, 얘는요. 162를 자, 1000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계산한 값이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1000분의 3분의 2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분자에 넘겨주면 162 곱하기 2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계산식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분수가 분모에 있다가 분자로 이렇게 곱하기가 넘어가면 역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계산하면 1000분의 81 곱하기 3이니까 243이죠. 자,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0.24 정도 된다. 0.243 정도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맨 위에 썼던 계산식 다시 정리하면 3 빼기 0.24 뭐 요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답 4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음. 자, 정확하게 계산이 됐죠? 실제로 거의 오차가 크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풀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풀이 과정을 이렇게 길게 쓰면서 풀진 않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풀겠죠. 663분의 162 본 순간부터 분모를 50% 올려주면 분자도 이렇게 올려줘서 0.24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원리인데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이 익숙해지시면 중간 과정들을 약간은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근사값 계산 방법은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예습하는 느낌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요.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 사항은 또 언제든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좀 지워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좀 계산이 번거로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이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 자, 인공지능 반도체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 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거. 이렇게 표를 표시한다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시스템 반도체 안에 포함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로 나타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비중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나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A 매년 증가한다. 이 비중이 매년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이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겠답시고 여러분들이 2686분의 325에 이 비율을 계산해야겠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직접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NCS 교재에서는 이거의 비율이 뭐 몇 퍼센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막상 계산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어떤 숫자로 계산해서 뭐가 나온다라는 결과만 알려주죠. 그래서 일반적인 NCS 교재로 공부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통찰은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숫자로 계산해야 되는지 만약에 몰랐다면 그건 그냥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계산을 내가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어떤 숫자로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니까 맞아 틀려. 이렇게만 생각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분수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숫자를 쓰는 시간 자체가 낭비입니다. 그냥 이 위에 나와 있는 값을 분모로
그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숫자를 분자로 그냥 보고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분수를 아래다가 옮겨 쓰는 행위를 해서 몇 초 시간을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 계산할 때는 몇 초지만 이게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그게 몇 분이 되거든요. 단순하게 몇 분이면 몇 문제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습관만 바꾸셔도 문제풀이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얘는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왼쪽에 8%, 오른쪽에 15.5%가 있죠? 그러면 이런 숫자들을 좀 참고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1차적으로는, 자, 여러분들 2686의 10%가 얼마인지는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냥 268.6입니다. 이거는 계산을 안 하고도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숫자인데, 이거보다 여러분들 325가 더 크니까, 자, 325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보다는 클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자, 오른쪽에 숫자 보시면 지금 15.5%죠? 그럼 15.5%보다 조금 작으면서 계산하기 쉬운 숫자. 자, 즉, 15%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5%는 우리가 10% 계산할 때 했던 268.6에다가 이거의 절반, 134.3. 앞에 게 10%, 뒤에 게 5%겠죠.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15%에 해당하는 값인데, 제가 보니까 대략 400 얼마네요. 400 얼마 정도가 되어야 15%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325가 이거보다 작다라는 건 계산 정확하게 안 해도 알겠죠? 즉, 325는 15%보다는 작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비중이 10%보다는 크고 15%보다 작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비중이 매년 증가했다라는 이 A의 이야기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지금처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숫자를 딱 봤을 때 일단 10% 넘잖아 라고 바로 파악하고 15%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표 위에서 바로 여기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4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400 정도는 되어야 15%구나. 근데 325는 그거에 비하면 한참 작으니까 15%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바로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항상 이제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필요한 내용만 쓰고 풀이 과정이 길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B랑 C도 확인을 해야겠네요. 자, B 보겠습니다. 자, 2027년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1년보다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단위가 등장하니까 단위를 한번 확인합니다. 똑같은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풀이를 할게요. 2027년에 요 빈칸이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자, 여러분들 자, 얼마인지 몰라도 2021년보다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했대요.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자, 얘를 B라고 하면 자, B 곱하기 31.3%가 바로 아래에 있는 1179이다라고 해서 B는 31.3%로 1179를 나눈 요 값이죠. 그러면 다시 쓰면 0.313으로 1179를 나눈 값이 B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정석풀이에요. 이게 정석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석풀이로 풀이를 하면 시험에선 합격할 수 없어요. 정석풀이를 몰라도 되냐는 절대 아니지만, 정석풀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 정석풀이를 그대로 풀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요거는 어떤 식으로 풀이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를 비교하라고 해서
그냥 순진하게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를 계산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자, 일단 이 내용이 맞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생각하면 돼요. 자, 즉 21년도가 2,500인데 그거보다 1,00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27년도에 이 시스템 반도체 값이 3,500보다 더 큰지만 보면 됩니다. 얘를 계산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빈칸에 들어갈 값이 3,500보다 큰지만 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선 어떻게 판단하냐? 여기서도 전에 설명을 한번 했던 거를 좀 비슷하게 응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수가 0.3333, 즉 33.3%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이 비중이 3분의 1, 33.3%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되죠? 어, 이거를 이렇게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용해서 푸냐면, 자, 보세요. 1179에 해당하는 값이 31.3%죠. 그러면 이게 3분의 1보다 안 된다라는 걸 아니까, 요거 위아래다가 전부 다 3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93.9%에 해당하는 값이, 자, 이거 3 곱한다고 해볼게요. 3,501. 자, 28인가요? 3,528? 뭐 이렇게 계산되나? 자, 보겠습니다. 3,500, 93, 27. 37이나 되네. 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처럼 1179를 0.313으로 나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눗셈을 한다고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31.3이라는 숫자를 보고 3분의 1을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을 곱해주면 100%랑 비슷해진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곱해줬을 때 93.9%에 해당하는 게 3,537이니까 당연히 빈칸 안에 들어갈 숫자는 100%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숫자가 3,500보다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개념을 다 알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빈칸 안에 들어갈 숫자가 3,500보다 더 큰지만 보면 되네. 근데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뭐 대충 1180이라고?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가? 그러면 어 그러면 이거의 3배, 3,540보다 100%에 해당하는 값은 무조건 크겠구나. 그러면 요 내용이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음. 계산을 정석대로 하는 거랑 그런 개념을 다 이해하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거랑의 그 풀이 시간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시험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 볼게요. C가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자, C가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 자, 저희가 나중에 좀 배울 내용을 마찬가지로 미리 좀 예습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C 볼게요. 2022년 대비 시장 규모의 증가율은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5배 이상이라고 하죠. 자, 이러면 일단 인공지능 반도체의 증가율 구해야 돼요. 자, 뭐 계산을 미리 다 한다라는 것보다는 자, 어떤 숫자로 계산하는지를 찾는 거죠. 자, 인공지능 반도체는 22년에 185에서 657년으로, 22년 185에서 25년 657로 된 거니까, 실제로 증가한 값은 차이를 구해야죠. 뺄셈을 잘 하셔야 됩니다. 472만큼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증가율은 185분의 472예요. 그 다음에 시장 규모, 시스템 반도체 전체, 자, 시스템 반도체 전체의 증가율은 2310에서
자, 얘도 빈칸을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19.9%는 거의 20%예요. 자, 이거를 20%로 계산했을 때 틀리도록 문제를 절대 안 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료 해석이라는 유형은요, 지저분하게 계산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만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봉투 모의고사를 풀 때 간혹 정말 정밀하게 계산을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자,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 20%면 5분의 1이니까 대략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가 20%면 시스템 반도체 전체는 이거의 5배. 2500, 3200, 자, 80, 90 정도. 85 이렇게 나오는데 3285? 5 곱하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뭐 5차까지 좀 고려해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3200, 뭐 90 됐다라고 해서 깔끔한 숫자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실제로도 이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얘는 1080 증가했다. 라고 해서 자, 2310분의 자, 1080. 자, 이게 증가율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찾아내고요. 이게 좀 제일 번거로운 계산이었어요. 숫자를 찾아내는 것보다 좀 번거롭죠? 자, 그리고 이게 5배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음,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위에 거에 아래 거에다가 곱하기 5를 했을 때 이게 5배 이상이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5를 곱한 값보다 위가 여전히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음, 숫자를 좀 많이 써놔서 풀이할 공간이 없는데 좀 앞에 내용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두 내용의 대소를 비교하는 건데요. 자, 해볼게요. 다시 씁니다. 자, 185분의 472랑 2310 분의 1008, 이렇게 곱하기 5. 이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측을 먼저 좀 정리하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니까 231분의 540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231분의 540. 자, 185분의 472. 자, 이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분수의 대수 비교인데, 분수의 대수 비교 방식을 예습 차원에서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리나 구체적인 뭐 방식들, 이런 것들은 추후 진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수보다 오른쪽에 있는 분수가 분자 분모가 더 크죠? 그러면 그렇게 얼마나 더 큰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원리를 설명하자면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231을 185 더하기 46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분자는 472 더하기 68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셔도 돼요. 185분의 472랑 46분의 68만 이렇게 비교해도 됩니다. 즉, 분모는 46 차이, 분자는 68 차이 나면 그 차이 나는 숫자로 대신 비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시면 왼쪽이 더 크겠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왼쪽은 뭐 2점 얼마? 오른쪽은 1점 얼마? 이렇게 나눗셈을 하면 나오는 값이니까 왼쪽이 무조건 크고요. 이게 왼쪽이 크면 애초에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위의 분수도 왼쪽이 크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치환한 거예요. 자,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방식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가 자세히 요 비교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애였고요. 그래서 5배 이상이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네요. 정답은 5번인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해당 기간 동안 70대 이상에서 평균 3년 평균 대장암 수검 인원의 자, 차이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제가 지금 박스 친 얘네들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이 차이들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의 차를 구하고 걔네 각각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숫자가 답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가놀리마라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까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3으로 나눈 값이 평균 값일 겁니다. 이 평균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선택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합계를 어떻게 구하면 되죠? 3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선택지에 있는 숫자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값을 생각을 했을 때, 자, 당연히 이게 등식이 성립한다면 좌우에 각 자리 숫자가 같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3을 곱했을 때 선택지에 있는 숫자들의 각 자리 숫자가 다 1위 자리 숫자가 다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예제 문제 풀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저희는 1위 자리만 계산해서 비교할 거예요. 자, 즉 해볼게요. 선택지에 있는 숫자에다가 곱하기 3을 했을 때 1위 자리 숫자는요. 0, 3, 6, 9, 2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애들 계산할 때 이리자리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 안에 이 두 숫자의 차이는 7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이리자리 숫자가 6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0에서 7을 뺀다고 생각하면 0에서 7을 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7이라고 해도 좋아요. 아니면 10에서 7을 뺀다고 생각해서 이거 계산하면 이리자리 숫자가 3이다 라고 이렇게 푸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것도 볼까요? 자, 여기는 1에서 7을 빼는 거니까 이리자리 숫자가 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6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하면 13이 나오고 이리자리 숫자는 결국에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 묻는 해당 기간 70대 이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3년 평균 대장암 수검 인원의 차이는 자, 이렇게 3으로 끝나는 값을 답으로 내야 되니까 2번이 되겠죠. 자, 일일이 계산을 다 해서 이렇게 큰 숫자들을 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끝자리를 계산해서 풀이하는 건 제가 기본 강의 설명할 때 예제 문제에서 비슷한 걸 푼 적이 있으니까 설명을 더 자세히 하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네요. 좀 표시해두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기간 동안 공공사업자 지출액의 평균이 700억 이상이래요. 자, 그럼 700 기준으로 66 부족, 17 부족, 36 남고 83 남는 것까지 확인하면 자, 부족한 부분보다 남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가평균을 이용해서 단위까지도 확인해 주는 게 좋겠죠? 가평균 이용해서 평균 700 이상이다. 편차의 합계가 700 기준으로 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 라는 걸로 확인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맞고요. 2번. 자, 18년도 사용자별 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개인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어떤 비율이 누가 제일 높다라고 얘기하면 개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 개인은요. 위에서 그냥 바로 볼까요? 985에서 1294 됐으니까 일단 러프하게 찾는 거예요. 1000에서 1300이 됐다고 생각하면 30% 증가죠? 다른 애들은 이거보다 더 큰 애가 있는지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민간 사업자가 여러분들 지금 차이가 거의 190 정도 차이인데요. 이러면 50% 이상의 차이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의 증가율은 50% 이상이에요. 자, 이렇게 러프하게 계산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NCS 공부하실 때요, 지금처럼 어떤 두 숫자의 뭐 차이나 어떤 두 값의 어떤 비율을 딱 보았을 때 얘네가 30% 정도야, 40% 정도야, 50% 정도야. 이런 건 잘 가늠할 수 있으면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풀었듯이 30% 정도야, 50%보다 조금 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A분의 B에 해당하는 비율이 뭐 몇십 프로보다 더 크다, 작다. 40%보다 더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몇십 프로 단위로 어디에 가까운지, 그거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걸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틀린 내용이니까 2번으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정답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고 갈게요. 자, 3번에서는 증가폭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증가폭은 당연히 증가한 량을 말하는 거라서 단순하게 숫자 차이를 비교하면 되는 게 맞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뭐 증감량은, 변화량은 이렇게 얘기하는 값들은 감소하고 증가하는 걸 다 포괄해서 그냥 변동한 정도를 말하는 거라서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량이 가장 큰 것은 플러스 200이랑 마이너스 300이 있으면 마이너스 300이 더 큰 거예요. 자, 그 변화율, 증가율 이런 애들 대수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공사업자랑 민간 사업자 지출액의 합은 개인보다 항상 크대요. 음, 뭐,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단순하게 합계가 위에 두 숫자의 합계가 아래보다 더 큰지 확인하는 건데요. 대체로 암산해도 될 내용이고, 여러 개를 비교하는, 음, 여러 개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체로 암산으로 비교할 만한 애들을 많이 주니까요. 암산으로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지 5번에서 이렇게 비율 계산하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15년도의 합계가 계산을 해주시면 1378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거고 이게 15년이고 18년도의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80% 이상 증가했다라는 건 15년도의 값이 100%면 18년도의 값은 180% 이상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증가율을 계산하는 느낌이 아니라 얘가 100일 때 180%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볼 거예요. 자, 200%에 해당하는 값은 2배니까 2756이고요. 20%에 해당하는 값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275.6 정도겠죠. 그래서 이걸 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게 180%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뭐 대략 24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2018년도의 합계를 보시면 어떻죠? 자, 막대 그래프가 2500 보조선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2480이 80% 이상 증가, 80% 정도 증가한 값이 될 텐데, 지금 2018년도의 합계는 계산하지 않아도 막대 그래프의 보조선을 이용했을 때 2500보다 더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서 5번은 맞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산을 할때 순진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맞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 내용이 틀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였던 기초 통계 이론,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